오늘은 지난 의혹 1편에 이은 두 번째 편입니다. 혹자는 한미연합함대가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침투가 가능했겠냐라는 발언을 합니다. 사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곱씹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 서해에는 무엇을 했는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미7함대, 미국 최고의 함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는 미7함대가 우리 서해안에 집결했습니다. 한국 함대도 총집결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해군력의 거의 20% 내지 30%가 우리 서해 앞바다에 집결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와서 방파를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지스함 세대, 이지스함 한 대가요 1300km를 커버합니다. 만주벌판까지 커버합니다. 이지스함 한 대의 정보력이 만주벌판까지 움직이는 적의 동향을 다 실시간으로 수천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력 가진 데가 이지스함이거든요. 그게 세 척. 이런 거를 삐집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조폭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서방파와 범서 모여서 산속에서 단합대회를 하는데 초등생이 자전거 타고 산길을 올라가서 사시미 들고 난방토를 찌르고 유유히 사라진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만주 벌판까지 감시하는 이지스함, 이러한 이지스함이 세 척이나 포함된 미국의 7함대와 대한민국 해군이 서해에 총집결했는데, 그래서 북한 잠수함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고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다수 업무론자들은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을 포함한 수십 척이 한미연합 대잠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레이더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첫 번째로, 함정에 달린 레이더는 수중 탐지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만주벌판 감시라뇨? 1300km라뇨?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가면서 마치 이지스함이 1300km 밖 수상과 지상 표적을 포함해 수중까지 모두 추적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토록 하는 것,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정에 달린 레이더는 수중 탐지용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당시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매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한국 정부는 당시 T-리졸브 훈련은 침몰 지역에서 170km 정도 떨어진 태안반도 경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AP통신은 주한미군 대변인의 실명까지 내세우며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다른 위치에서 훈련이 있었고 더군다나 대잠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연합함대를 비집고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당시 국방부의 대응을 정리하면 대잠훈련은 서해 경렬비열도에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매체는 외신 보도를 왜곡해 국방부가 거짓말한 것처럼 보도했고, 안타깝게도 국방부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이 같은 무대응 방침은 하나의 나비 효과가 되었고, 음모론자들은 연합함대를 비집고 들어왔다는 워딩을 사용하며 북한 잠수정이 연합함대 사이를 실제로 들어온 것처럼 거짓말한 겁니다. 당연히 국방부의 제대로 된 추가적 대응이 없으니까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안함 성조는 잠수함이 함대를 뚫는데도 알아채지도 못한 실패자다라는 틈을 준 겁니다.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천안함은 당시 훈련을 했던 게 아닙니다. 천안함은 경비작전 중이었고 연합 대잠훈련은 90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국립해운조합에 공지된 좌표로 그린 훈련구역도를 보면 훈련구역은 백령도에서 90에서 20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이 구역은 항해 안전상 민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천안함과 속초함은 훈련에 참가했던 것이 아니라 경비작전 중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군으로 치면 충청북도에서 훈련하는 한미연합사단이 왜 DMZ에 침투하는 북한군을 보지 못했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항행정보 또는 항행통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서해 경렬비열도 일대의 훈련구역을
경도와 위도로 표현해 일반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통보한 구역입니다. 당시 매체의 보도는 결국 악의적으로 호도된 겁니다. 전 세계를 작전구역으로 삼는 미 해군에게 90에서 200km는 근해에 불과합니다. 근해에 대한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의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음모론자들의 한미연합함대 총집결설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미 7함대와 한국 해군의 총집결설과 22척의 함정이 훈련에 참가했다는 이야기, 근거도 제대로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첫 번째 음모론 이야기인 레이더 부분과 연계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해 경렬비열도의 한미연합함대가 북한 잠수정을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다에서 90에서 200km 밖에 떨어진 바닷속의 잠수함을 수상함이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의 기술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을 뽑아내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깊은 대양은 딥사운드 채널을 통해 음파가 멀리 전달되기도 하지만 천해, 그러니까 수심이 얕고 탁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멀리 못 갑니다. 또한 바닷속 염도와 밀도, 소음 변화도 음파 탐지를 방해합니다. 무엇보다 디젤 잠수함이 모터를 끄고 해저에 착저, 그러니까 해저 바닥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바위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자료 화면을 함께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잠 전문함도 한 척만 가지고 단독으로 대잠 작전을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수상함과 대잠 항공기가 다각도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그리고 다양한 음역대를 탐지해야 잠수함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사례도 함께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폐 훈련에서 자주 볼 수 있듯 대잠 탐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둘째, 강대국이 개발한 전투함도 대잠 탐지에 자주 실패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1996년 림팩 훈련에서의 우리나라 나대용함 사례입니다. 림팩에서 우리 잠수함은 매번 탐지되지 않고 미 항모를 포함해 10만 톤을 넘게 혼자 격침하는 등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 잠수함인 나대용함이 한 번은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 전 나대용함이 명령을 무전으로 하달받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항공대 P-3C 대잠 초계기가 신호정보 수집을 통해 나대용함의 위치를 역산했습니다. 훈련 시작 후 나대용함이 교신을 받던 곳으로 P-3C 대잠 초계기가 날아와 무선 수중 음파 탐지기인 소노브이를 뚫고 주변을 훑으며 압박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나대용함의 주변에 음파 탐지기가 대규모로 뿌려진 겁니다. 이때 무려 16시간이나 수중에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정지하고 있었고 수중 호버링으로 탐지되지 않다가 훈련 막바지에 해당 구역을 빠져나오다 피격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 잠수함이 장거리 통신 체계인 HF 체계를 썼기 때문에 주고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실 그만큼 위치 역계산도 쉬웠던 겁니다. 이후 뼈아픈 경험을 딛고 나대용함의 통신 체계를 위성 통신 체계로 바꾼 뒤 다시 맹활약을 합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밀하고 치명적인 잠수함도 일단 위치를 알면 발 정도는 묶을 수 있다. 둘째, 위치가 발각돼 주변에 소노부이가 투하돼도 수중 호버링을 하면 피탐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대략적인 위치 탐지마저 통신체계 하나 바꾸는 걸로 극복했다.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잠 전력이 선진적이고 강력한 곳이 미 해군입니다. 강력한 미 해군도 적 잠수함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서도 상대방이 수중 호버링을 하니 16시간 넘게 탐지를 못한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수상항해 중이라도 90에서 200km 밖에 떨어져 있는 이지스함은 이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는 직진을 합니다. 해수면으로부터 20m 위에 떨어져 있는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볼 수 있는 수평선 한계, 딱 16km에 불과합니다. 표적의 거리가 191km를 넘어가면 전투기 최대 작전 고도인 15km 밑으로는 볼 수 없고 결국 탄도미사일을 제하고는 볼 수 있는 표적이 아예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300km를 탐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탄도미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비밀이 아닌 일반 사항을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음모론자들이 방산비리의 원상으로 치부하는 초계암, 바로 천안암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